사과를 먹으며 사과를 먹는 경험을 통해서 생명순환의 원리를 형상화했습니다. 생명순환의 원리. 생명은 돌고 도는 거구나. 일상의 친숙한 사물을 통해 시인의 개성적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성적 인식은 무엇을 통해? 사색적인 사고를 통해서 드러난다. 사과 먹으면 그냥 끝이지. 이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야. 역시 시인은 달라. 이런 거겠네요. 핵심 정리,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사색적, 깊이 생각하고요. 어머, 역설법 쓰여 있는데 있나 봅니다. 제재, 사과를 먹은 경험을 통해서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생명순환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 이 말도 시에서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니네요. 점층적으로 의미가 확대됩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대국법. 일상의 사물, 사과를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삶의 깨달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시가 개성적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울시의 일일이라는 뜻이고요. 오른쪽 밑으로 계속 이어서 잠깐만 볼게요. 사과를 먹는다 라고 하는 일상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여 일상적 소재, 사과를 존재하게 만드는 자연의 이치, 생성의 소멸, 우주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냅니다. 친숙한 소재 사과를 먹으며 사과와 함께하며 어머, 사과를 존재하게 만든 모든 것을 인식합니다. 사과를 존재하게 한 자연, 사과를 키웠었던 인간의 노력과 역사, 사과를 존재하게 한 모든 것들을, 사고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체크. 뭐라고? 사고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래서 점층적이다라는 말을 써주는 거지. 이와 같은 사고의 확장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다는 가치 있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흙으로부터 사과가 만들어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생명순환의 원리를 발견하고 사과가 나를 먹는다. 여기가 역설이죠. 따라서 사과를 먹는 것은 사과를 존재하게 한 여기 빨간색 밑줄. 사과를 먹는 것은 사과를 존재하게 한 우주를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가 우주를 먹는다고? 그러면 나도 죽고 다시 어딘가로 돌아갈 텐데. 그게 우주의 순환하는 생명의 원리에 참여하는 가치 있는 일이 된다. 사과를 먹으면서 나는 우주의 순환의 원리를 내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이러한 이야기인 거네요. 밑에 미리 잠깐 볼게요. 이 시에서 창작의 출발이 되는 일상적인 경험,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일단 역설적인 표현, 화자가 인식한 것, 생명이 순환된다 라는 의미. 시 자체는 필기할 것도 거의 없어요. 이렇게 사과를 먹는다. 사과 일부를 먹는다. 일단 사과를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보니까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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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듯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죠? 종결음이 반복. 어머, 종결음이 반복하는데 방금 했었던 추억에서와는 다르게 뭐뭐다. 단정적인 어조. 단정적인 어조의 평서형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 정도의 차이점은 있는 겁니다. 사과를 먹습니다. 일상적인 경험이죠. 나는 사과 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그렇지. 사과 나무의 일부니까요.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어차피 다 네모쳐져 있어서 표시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저는 체크할게요.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고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고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고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고 사과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연의 섭리 혹은 자연의 이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 같아요. 이 사과에는 어떻게 무엇이 들어져 있다? 사계절이 다 들어가 있다.
모든 시간이 다 들어가 있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습니다. 사과나무에서의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잎새를 먹는다. 그런데 또 가만히 살펴봐서 여기 요렇게 두 줄을 묶으면 벌레, 새소리, 잎새 이거는 뭐예요? 자연이죠. 혹은 자연의 일부지. 사과나무, 햇살, 장맛비, 소슬바람, 눈송이 뭐 요 정도 해서 새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청각적 심상 썼고 전체적으로는 시각적 심상이 지배적이지만 소슬바람이라고 해서 촉각적 심상도 사용했고 시각, 촉각, 청각 그러니까 이 시는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고 있어요 라고 해놓으시면 되죠.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여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지금 읽은 요 세 줄은 뭐 있어요? 사과와 함께한 인간의 노력. 즉, 사과에는 인간의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사과에는 사계절을 포함한 자연이 들어가 있고요. 방금 읽은 세 줄에서는 사과 속에 사람들의 노력, 사람 혹은 사람의 노력도 담겨져 있는 거고. 사과를 수액을 공부하던 사과나무의 가지를 먹습니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의 가지,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의 나이테,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의 뿌리, 사과의 씨앗을 먹습니다. 방금 읽은 또 이렇게 묶으면 사과나무를 일부는 구성요소. 그러니까 이 사과에는 사과 하나뿐만이 아니라 사과나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사과 하나 먹으면 사과나무 전체를 다 먹는 거랑 똑같아. 사과나무 자양분 흙을 먹습니다. 이 흙은 어떻게 해요? 자연의 일부죠. 그리고 흙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사과나무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혹은 가장 근원적인 요소일 수 있지. 흙에다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사과나무를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들었던 우주를 먹습니다. 흙, 사과나무의 흙, 지구의 중력, 우주를 먹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방금 읽은 세 줄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이 사과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우주가 들어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사과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멀리 도망쳐 보려다가 어머 다시 이 사과 흙으로 돌아가고야만은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사과가 태어나고 사과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순환론적 인식.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 들여쓰기를 통해 낯설게 시행을 배치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가 요렇게 어디가 있냐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의 길이로 따졌을 때 요만큼 요렇게 쑥 들어가 있어서 그냥 눈에 띕니다 이거예요. 시각적으로. 들여쓰기는 요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만 시행이 짧구나. 시적 긴장감을 높입니다. 학교에서의 혹은 낯설게 배치하기라고 해서 대놓고 낯설게 시행을 배치하여 똑같은 말인데요. 시에 낯설게 하기 기법이 활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시적 긴장감을 높인다. 긴장감이 높아진다라고요? 독자로 하여금 이 부분에 주목하게 한다. 이 정도로 밝혀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빨간색으로 체크. 사과가 나를 먹을 리가 있나? 역설법.
근데 역설법은 어때요? 모순된 표현을 통해 삶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죠. 사과와 내가 일체가 됩니다. 생명은 순환됩니다. 라는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럽니다. 사과 먹으면서 이렇게 거창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사과가 비싸질까? 밑에된다. 다음 페이지. 또 중요한 부분 그냥 몇 군데다가만 체크할게요. 아무 생각 없이 대하게 되는 일상의 사물에 숨어있는 우주. 그렇죠. 아까 그림처럼 그렸어요. 뭐라고? 이 사과에는 우주가 담겨져 있다고. 근데 우주만 담겨져 있었나? 아니죠. 사과나무 전체가 담겨져 있었고요. 인간과 인간의 노력이 담겨져 있었고요. 이 사과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도 담겨져 있었지. 무심코 한 입 베어먹는 사과에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화자는 일상의 소재인 사과를 먹으며 지금 이 사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사과는 그 존재를 위해 기나긴 머나먼 과정을 밟아. 어머, 아까 빼먹었었지. 이 사과에는 또 뭐도 들어있었어요? 사계절이 담겨져 있었었죠. 사계절. 긴 머나먼 과정을 밟아온 일상의 사물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일상의 사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행의 반전,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역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 역설이 있었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이 부분에서. 화자는 사과를 먹으며 이 사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수많은 요인들을 생각합니다. 그 요인들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우주 한 단어로 끝나. 그 광대함에 압도된 화자는 결국 사과가 자신을 먹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됐고 밑에 열거보기. 어머, 과일에 대한 낯선 접근 신동집의 오렌지. 저 시는 너무 어려운데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지. 저 포들포들한 껍질을 깎으면 내가 봤던 그 오렌지가 오렌지가 아닌 거고요. 밑에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확인할게요. 화자는 사과를 먹으며 사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모든 것을 떠올리며 어떻게 경탄하고 있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 형성하고요. 마지막 행에 반전, 역설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물 중 쉽게 생겨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던져줍니다. 결국에 이 주제는 일상적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우주의 순리에 대한 경탄. 뭐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겠고 옆에 거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한민보 여기에 쭉쭉쭉 나와 있었던 거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앞에는 없었던 말을 해주고 있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빈칸 정도들은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 한번 채워보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사과를 먹으며 학습활동 됐고 사과 계속 먹고 있고요. 신의 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다음 이렇게 어디 있을까? 네.